여러분 반갑습니다. 파고다 오픽의 신 이현석입니다. 여러분과 완전히 새롭게 또 새 단장한 리뉴얼 과정을 통해 뵙게 됐습니다. 오픽의 신 IM 공략 과정입니다. 자, 일단 오픽이 어떤 시험이고요. 어떻게 평가되며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IM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픽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정리를 좀 빨리 해드리자면 4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40분 시험을 누구나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먼저 끝나면 먼저 걸어 나오는 특이한 시험입니다. 답변에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는데 당연히 길게 하는 게 더 좋겠죠. 많은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짧게 얘기하면 그만큼 등급 취득의 어떤 가능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문항당 답변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의 길이 조절을 미리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 15초, 20초, 60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답변들이 아니라 자기가 길게 준비한 주제들이 있으면 길게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완급 조절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얘기죠. 5개의 주제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15개의 문항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중에 내가 배경 설문이라고 해서 이제 고른 주제가 3개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공통형 주제가 총 20개 나오는데 그중에 2개가 나옵니다. 총 5개의 주제 중에 3개는 내가 고른 주제, 2개는 내가 고르지 않은 공통형 주제에서 나옵니다. 공통형 주제는 딱 20개로 정해져 있어요. 오픽 강의나 뭐 이런 거 들으시다가 뭐 돌발 주제라는 뭐 단어를 쓰시는 경우를 가끔 듣게 되는데, 돌발 주제는 없습니다. 공통형 주제가 20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돌발이란 말 자체 쓰는 것 자체가 그 공통형 주제 다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20개의 공통형 주제를 여러분이 잘 준비만 하시면 절대 시험에서 이상한 질문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질문은 없습니다. 자, 배경 설문은 어떻게 고를 거냐면 조금 개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배경 설문 고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 문항당 개별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세트당 등급 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IM 취득을 이제 원하려면 일단 각 세트 1번, 2번이 인터미디엇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만 충실히 잘해도 IM 등급은 잘 나오는데, 어드밴스 형태의 조금 난이도가 높은 등급의 답변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하나씩 도와드릴 겁니다. 각 세트의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답변도 여러분 준수하게 하면 IM 1, 2가 아니라 3까지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 5개의 세트 등급의 평균값이 본인 등급이에요. 5개의 세트, 5개의 등급. 문항당 채점 안 해요. 세트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답변 잘하고 살짝 중간에 위기가 잘 못했다가 마지막 문제에서 또 답변 잘하면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식하고 답변 준비를 좀 해볼게요. 주력 주제와 비주력 주제를 우리가 의미를 좀 나눌 겁니다. 여행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많죠. 인터넷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날씨나 교통, 패션 이런 주제는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력 주제는 굉장히 길게 준비하고 비주력 주제는 좀 짧고 간결하게 퀄러티를 여러분이 나오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한 가지 소재의 답변을 원하면 여기저기 쓸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술 먹고 친구랑 한잔하고 취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준비하면 그걸 여행 가서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가족 친구 최근에 뭐 했냐에서 쓸 수 있죠. 자유시간에 뭐 했냐, 휴일에 뭐 했냐, 휴가 때 뭐 했냐. 술이라는 소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 소재만 잘 준비해주면 여러 가지 쓸 수 있게 여기저기 배치를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시험에 들어가서 아주 무적의 답변이 몇 개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본인한테 실제 있었던 이야기 중심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좋은 답변을, 누구나 있었을 법한 상황의 답변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 건데, 그 답변에서도 세부적 디테일은 본인이 좀 정해야죠. 어디서 누구랑 언제 이 정도는 정해줘야 그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교환환불을 한 경험을 제가 추천해서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 드린다 하더라도 무엇을 언제 어디서 교환했는지 그건 여러분이 디테일 잡아서 저기 과정에서 드린 표현을 갖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 표현은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데, 자기 답변에 맞게끔 조금씩 빨리빨리 각색할 수 있게, 절대 여러분이 영작을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아주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험을 한번 보면요. 25일을 기다렸다 또 봐야 됩니다. 시험 신청이 안 돼요. 25일 이내는. 자, 근데 그 규정이 150일에 한 번씩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걸 웨이버라 부르는데요. 시험을 빨리 급한 경우는 뭐 이틀이나 뭐 5일 간격으로 붙여볼 수도 있어요. 하루에 2번 시험을 볼 수는 없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그 응시 규정이 25일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인지하고 시험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험이 있긴 하지만 매일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한번 보고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시험을 또 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시험 화면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게 실제 시험 화면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자, 일단 아바타가 문제를 읽어주는데, 그 문제가요, 여러분 플레이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 나오질 않아요. 플레이를 본인이 눌러야 문제가 나오고, 5초 안에 리플레이를 누르면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요. 문제를 2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답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쭉 나오면 곧장 리코딩이 시작됩니다.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이 곧장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답변을 다 하고 나면 넥스트를 누르면 이 화면을 다시 옵니다.
문제가 자동적으로 그 다음 문제가 생성이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누를 때까지 스탠바이가 됩니까? 스탠바이가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5개의 세트의 답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만약에 영화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최근에 첫 번째 영화 문제는 너 어떤 영화 좋아해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너 최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 전에 뭐 했고 후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영화 문제 첫 번째 답변하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르기 전에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문제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죠. 이 다음 문제 예측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유리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거의 시험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희 과정에서 본 문제 외에는 아예 안 나오게 도와드릴게요. 거의 기출 적중률이 현재 상태로 100%에 달하는 문제를 쓰기 때문에 예상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어서 나온 문제가 또 나와요. 오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는 없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 과정 끝까지 완광만 충실하게 하시고 보시면 시험에서 여러분이 절대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문제 예측까지 가능하니까 준비 시간이 없는 오픽을 준비 시간이 있는 오픽으로 만들 수 있겠는 거죠. 판을 바꾸는 겁니다. 니들이 준비 시간 안 줘? 나는 문제를 다 외워갔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문제 준비하고 답변해. 이렇게 만들 거란 얘기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할 작업이 지금부터 바로 그겁니다. 자, 오픽의 4대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문장 구조를 이제 평가하는 텍스트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연관도 있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책정하는 context and content. 거기서 또 발화량 책정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얘기했는지. 양을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당연히 등급이 더 나오겠죠. task and function이란 건 과제 난이도를 보고 이게 이제 인터미디어 문제가 있고 어드밴스 문제가 있는데 인터미디어 문제에서는 IM 1, 2, 3을 책정을 하고 어드밴스 문제에서는 진짜 어드밴스인지를 채점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등급의 문제에도 답변을 잘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comprehensibility 마지막은 이게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문장의 내용을 얘기해도 원어민이 못 알아들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세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발화 속도도 꾸준하게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발음 강세편 강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아예 발음 체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영어 발음이 어느 정도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상한 단어로 이해하는 그런 발음이 없게끔 깨끗하게 정하는 작업을 저희 오픽의 신 발음 강세 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패키지나 환급반 들으신 분들은 무료로 그냥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가서 꼭 보세요. 여러분 아예 발화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는 아예 획기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발음 훨씬 더 원어민 이해할 수 있게 잘 해드릴 건데 하나씩 좀 나눠보면 문장 구조란 건 뭐냐면요. 요 인터미디엇 1, 2, 3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부사들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만 인지가 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영화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할 때 Korean movie is better than the past. Movie content is improving and it is very interesting and exciting. It is interesting, exciting. 이렇게 주어, 동사, 형용사 순서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건 인터미디엇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어 개수만 잘 이제 늘려가기 시작하면. 자, 굿을 또 better. 이 비교급 같은 거 쓰는 것도 인터미디엇 레벨에 올라왔던 지표값이 되고요. 그냥 improve가 아니라 is improving 해가지고 현재 진행 시제를 썼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겠죠. 인터미디엇 이제 IL 레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시제도 좀 다변화되고 비교급도 나오고 막 very, very interesting, exciting 형용사에다 very도 붙이고 막 이래요. 자, 이 정도 문장만 쓰면 충분한데 물론 이게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Korean movie가 아니라 Korean movies에서 일반화시켜서 S를 붙여야 되거든요. 문법이 다소 좀 틀려도 문장 구성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인터미디엇 1, 2, 3을 줍니다. 거기서 이제 차등이죠. 1, 2, 3은 인터미디엇 레벨에 워낙 40% 이상의 응시자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걸 좀 세분화해줘야 좀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에 따라서 등급 차이도 꽤 나고 그 다음에 발화량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상위 과정 있잖아요. IHL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Korean movies 반드시 S를 붙여야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킨 거니까 have become a lot better. 훨씬 더 좋아졌다. than in the past. They are very fun to watch and entertaining. 자, 이런 뭐 형용사도 좀 많이 고급화되죠. entertaining, 흥미진진. than in the past. 예전에 비해서는 정확한 문법이 나오고 a lot better. 비교급 앞에 강세도 주고 더 중요한 건 have become.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한국 영화가 좋아지고 있네요라는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건 문장 구조가 많이 세련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하나의 지표로 채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인터미디엇 1, 2, 3 IM 전략 과정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엄청나게 요구드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간헐적으로 여기저기 좀 써볼 겁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have become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드밴스 레벨이나 IH 레벨 그 이상을 여러분 취득하고 싶으면 완료 시제의 비중을 훨씬 더 올려줘야 됩니다.
거의 뭐 문장에 여기저기 완료 시제가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상위 과정 보실 거니까 이 과정으로 IM 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IH 제1과정 보실 때 완료 시제는 더욱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소위 이제 문장 구조를 평가하는 텍스트 타입이라는 평가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context and content. 컨텍스트는 맥락이라는 얘기고 컨텐트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 주제 맥락에 맞는 단어들이나 내용이 적절하게 얼마나 터지는지 그 빈도를 갖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미디엇 레벨에서는 Many people watched the movie. It was a big hit. 뭐 어벤져스를 봤든 신과 함께를 봤든 뭐 극한 직업을 봤든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든 천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잖아요. 그러면 Many people watched the movie 과거 시사를 주고 It was a big hit 뭐 이런 단어만 나와도 It was a big hit 뭐 히트 쳤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떤 영역에도 다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영어 표현. 그러면요 요 정도 무난하게만 잘 줘도 인터미디엇 1, 2, 3은 나와요. 물론 이제 1과 3의 간격은 좀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래도 인터미디엇 레벨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과거 시제 쓸 수 있고 이런 관용 문구를 쓸 수 있으니까. It's so popular. 이 정도에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어드밴스 레벨이나 IH 이상의 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주제에 연관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 이 box office라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게 매표소라는 얘기거든. 지금은 이제 앱으로 다 표를 구매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공중전화 박스처럼 매표소가 생겨서 box office란 말 자체가 하나의 매표소예요. 그럼 the movie did very well at the box office. 이게 뭐냐면 매표소에 잘했다. 흥행 성적이 좋았다. It was a box office hit. 한 뭐예요? 그냥 hit 아니고 box office hit이 들어가면서 대흥행작이었다. 영화 업계에서만 쓸 법한 단어를 쓴 겁니다. 서점가에서 잘 팔린 책은 뭐라고 그래요? bestseller라고 하죠. 이거는 box office hit.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context and content 점수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어의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진 않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인터미디엇 레벨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단어들은 외우기가 쉽거든요. 금방금방 외우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많이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레벨의 단어들이 되게 쉬우면서도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IM 레벨 확보는 당연히 되겠죠. 자꾸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단어의 적절성, 주제별로 다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어떤 주제 할 때 이런 단어 10개 딱 쓰면 등급 나온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발화량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 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IL 레벨에서는 한 1000단어 이내로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발화가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터미디엇 1, 2, 3 가면 이게요. 500단어가 확 늘어나죠. 무려 2000단어 근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의 그걸 녹취해가지고 단어 개수를 세본 거예요. 몇백 명의 답변을 세본 가지고 주간사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걸 저희가 받아온 건데요. 1450단어에서 1950단어 정도 이게 지금 한 1500에서 한 2000단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1, 2, 3 특히 IM 3로 가면 2000단어까지 거의 근접을 한다는 얘기죠. 발화량 차이가 꽤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엇 1과 3의 차이는 아마 보면 아마 발화량에서도 가장 많이 차이가 나고 500단어라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 한 4, 5분은 더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IH 레벨 나중에 가시려면 2000단어 완전히 넘겨야 됩니다. 최소 2200, 300단어가 이제 뭐 2100에서 200단어 정도가 평균값이고 AL 영역은요. 이거보다 또 1000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IH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AL 정도의 퍼포먼스의 양을 최대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IM 레벨보다 한 2배 이상은 얘기해야 AL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은 여러분이 IM 확보할 수 있게끔 딱 요게 맞춰가지고 양 조절을 좀 해드릴 건데 궁극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어 더 많은 양을 뽑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답변 양을 좀 늘려야겠죠. 그렇죠? 고급도도 늘려야겠지만 자, 이게 분포와 전체적인 어떤 평균 발화량을 얘기한 거고요. 각 분포별로 등급에 어떻게 얼마나 응시자가 들어가 있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제 문제 세트가 3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요. 다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문제가 있고 어드밴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IM 레벨을 받기 위해서는 요 인터미디엇 문제 답변들만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답변해도 IM이 나옵니다. IM 1, 2는 아주 무난하게 나와요. IM 3까지 가려면 이 어드밴스까지 조금 더 잘하면 좋은데 자, 본인 집에 가장 좋아하는 방을 묘사해 현재의 상태에 대한 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Rooms, place. Tell me about the different rooms at your place. Favorite room. 가장 좋아하는 방을 묘사해요. 자기 방 묘사하는 거죠 뭐.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 이것만 잘해도 돼요. 정말 많은 내용을 최대한 많이 주면서 잘 묘사하고 본인 집에서 하는 집안일이 뭐냐? housework. 키워드는 잘 다 표시해 드릴 겁니다. 문제가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 다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housework 같은 거 내가 평상시에 하는 습관 관련된 얘기니까 현재 시제에 나왔던 답변이죠. 요 둘 다 인터미디어 문제. 요 두 답변만 아주 무난하게 잘해도 IM2 이상은 뭐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어드밴스까지 잘하면 자, 옛날과 지금 집을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홈을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in a child, as a child,
How was that home different from the home you live in now?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어렸을 때 집을 비교하라.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가 막 같이 쓰여야 되죠. 이 답변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task and function이란 건 task가 문제고 function이 기능 수행을 얼마나 잘했나. 즉 다양한 질문을 해봤을 때 난이도 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대응값을 보고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총력전이고요. 인터미디어 쉬운 문제에다가 어드밴스 문제 뭐 비교하라는 거 나오면 요것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좀 해놔야만 IM2 이상의 IM3까지도 나오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나중에 IH 딸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답변을 제일 길고 풍성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린 일단 요 인터미디어 문제 충실할 겁니다. 자, 강세 발음 아빠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걸 여러분 만약에 event 이렇게 발음한다든가 effort 이렇게 발음하면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effort, event, recently가 아니라 recently 요 중간 음절은 쓴으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R 발음 river 하면 간이잖아요. river 해서 R 발음 잘 해줘야 되고 이것도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online 쇼핑몰 어예요. 오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민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투수가 공 던질 때 스트라이크 존에 넣어줘야 이게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근데 자꾸 볼로 벗어나고 점점 벗어나면 거의 폭투성 발음이 나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그 발음은 어느 정도는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곡에 꽂힐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자, 그래서 모든 단어들의 발음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발음 강세 편에서도 도와드릴 거고 강의하면서도 계속 여러분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읽어드릴 거예요. 따라해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세가 발음만큼이나 중요한데 강세 틀리면 아예 못 알아들어요. 모든 스크립트에 여러분 단어 강세를 표기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힘을 주고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영어가 강세 중심 언어에서 강세 빼버리면 아예 영어가 아니거든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에 강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읽을 때 I live in a big apartment with my family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에요. I live in a big apartment with my family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강세를 주게 돼 있거든요. I live in a big apartment with my family 이게 영어고요. 다른 데 강세 좀 이상합니다. 그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건요. 자, 중고에 성조가 있듯이 영어엔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스크립트에 노란색을 칠해드리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에다 강세를 주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과정 저희 거 다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영어 발화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도 선생님들이 노란색 칠해놓고 강세를 주면서 읽다 보니까 그거 따라 읽게 하다 보면 그게 약간 체득화되는 거죠. 강세를 막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거지. 자, 많은 분들이 뭐 IM2 취득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서 2주 강의 듣고 뭐 금방 또 3주 안에 시험 봐가지고 3주 차에 시험 봐가지고 IM2 취득하시면 최근 성적표 드립니다. IM2 따고 곧장 시험 봐가지고 IH 따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분들도 처음에 NH에 시작했잖아요. IM1 따고 IH로 곧장 NH에서도 IM1, IH로 그대로 올리시면 이거 다 최근 성적표입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최근 성적표들이에요. IM2를 따고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저희 상해과정 또 보고 IH까지 기어이 가고 이건 두 번 도전했는데 두 번 연달 또 IH가 나오신 분도 있고 IM을 목표로 했는데 IM2를 목표로 했는데 IH가 그냥 나온 케이스예요. 같은 경우도요. 자, IM1 이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는가 이게 최고의 성적들인데 IM1, 2, 3를 일단 땄어요. 저희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내 포기하지 않고 또 금방 시험을 보셔가지고 한 달 만에 또 AL 최고의 등급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이게 저 아래 등급에서 이렇게 올라온 성적표들이 연간 수백여 개를 저희가 공유받습니다. 이렇게요. 명예의 전당에 저희가 넣어놓는 AL 성적표도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IM 빨리 딸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윗단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위에 상위 등급 과정도 여러분이 패키지라면 언제든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 꼭 도전을 최고 등급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도 시험을 매달 보고 있어요. 가장 최신 성적표죠. 2019년 성적표들. 저희가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이유 일단 첫째 정확한 문제 확인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정에서 여러분한테 드린 답변을 갖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등급이 최고 등급이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김소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와 매달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저희 난이도도 조정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 답변이 전체 등급에 어떤 역학관계를 미치는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저희가 실증적으로 오픽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좀 뭐 한 100회 이상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와 함께 같이 여러분과 시험을 보면서 결과값들 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분한테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요 원어민 파일을 좀 제작해서 드릴 건데요. 이 원어민 음성 녹음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이 원어민 녹음하시는 분한테 오픽 시험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에바, 즉 그 시험을 읽어주는 원어민의
음성과 톤 앤 매너와 정말 톤까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거의 시험 음성이 똑같이 들리실 거예요. 저희 음성 파일 들어보시면 시험에 들어가면 나 집에서 듣는 음성 파일과 너무 똑같은 톤 앤 매너인데 이런 현상을 여러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어민들 읽어준 답변들 정말 좀 자연스럽게, 뭐 토익 지문이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정말 말하듯이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따라할 수 있게끔 요거 속도 조절도 잘해서 인터미디엇에 맞게끔 원어민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전 문제에 대해서요. 카카오 단톡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정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저희 조교들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하고 거의 1대1로 매일매일 학습 케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문 올리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고 영작해드리고, 자기 음성 파일 올리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과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린다. 여기 신규 기출문제 매일매일 공유되죠. 매달 올라오는 신규 영상 있죠. 단톡방에서 매일 학습 케어를 받다 보니까 먼 발치에서 나 혼자 영상 보고 외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하고 있구나. 내가 뭘 올리면 선생님들이나 다른 수강생들이 같이 뭔가 올리면서 같이 해가는 그 기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급을 따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겁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단톡방 반드시 수강하자마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매일매일 함께 호흡하면서 공부를 하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게 명예롭게 등급 따고 나가는 거예요. 방탈출하듯이. 매달 신규 문제나 신규 답변들 있으면 저희가 절대 저희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께 무한 공유해 드립니다. 매달 신규 문제와 신규 어떤 답변들을 생성하면 무한 드리니까 여러분이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번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시험에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이 썩는 물이 아니죠. 계속 업데이트되는 강의입니다. 자, 저 강의를 함께 하시면요.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실 겁니다. 첫째, 경위적인 기출 적중률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서 단 하나의 문제도 내가 처음 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과정에서 했던 문제가 순서까지 랭귀지 똑같이 글자 하나 안 들리게 똑같이 나옵니다. 순서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 예상도 가능하고 당황할 일이 없으니까 이 경위적인 기출 적중률이 여러분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픽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질문을 들었는데 이 뭔 소리야? 이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질문이 이해도 안 가고. 이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 과정 보시면. 밀착 학습기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톡에서 정말 여러분을 정말 동생처럼 혹은 친구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도와드리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단톡방 실시간으로 기출문제 매일매일 공유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답변 음성 개별 피드백 드리죠. 우리가 녹음한 거 맨날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지금 같이 수업을 내가 매일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IM 취득에 정말 확률을 극대화하게 해서 주제별로 필수편을 정말 엄수해서 딱 10개, 한 15개씩 그냥 외우기 시작하면 등급이 그냥 쫙쫙쫙쫙 나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여러분의 공부 가성비를 최극단으로 끌어올려 드릴 계획입니다. 자, 저희 오픽의신, 저도 이제 12년 정도 오픽을 했는데요. 1회 시험부터 평가 방식과 채점 기준을 정확히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IM 취득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좀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OT 두 번째인데 배경 설명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 난이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